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남성 건강, 특히 전립선 건강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70대 남성의 80% 이상이 겪는다는 전립선 문제, 과연 어떻게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핵심 비법 5가지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남성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보다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물 마시는 방법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마시는 양보다 언제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습관에 대해 오해하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까지 물을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야간뇨로 인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력히 권장하는 방법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오후 4시 이전까지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의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깨우고, 오전 중에는 2~3잔, 점심 식사 후부터 오후 4시까지 또 2~3잔을 마시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저녁 시간에는 방광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아 야간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고 특히 국물 있는 음식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는 강력한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전에만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후 늦게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야간뇨뿐만 아니라 깊은 수면에도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그 섭취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전립선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식후 15분 산책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소소한 습관이라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전립선 건강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전립선 주변 부위의 혈액순환을 놀랍도록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전립선 조직에 신선한 산소와 필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동시에 전립선 내부에 쌓일 수 있는 노폐물과 독소 배출도 효과적으로 촉진됩니다. 특히 골반 부위의 혈류 개선은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전신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과 같은 대부분의 전립선 관련 문제들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식후 산책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은 전립선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전립선 비대증 발생 위험을 무려 35%나 낮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간을 내어 피트니스 센터에 갈 필요 없이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후에 각각 15분씩만 가볍게 투자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의식적으로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이를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고 쉬운 습관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규칙적인 성생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규칙적이고 건강한 성생활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사정이라는 행위는 전립선 내부에 쌓일 수 있는 오래된 노폐물, 죽은 세포, 그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배출하는 일종의 청소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이 쉽게 썩는 것처럼 전립선 내부에 노폐물이 오래 쌓여 있으면 염증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33% 낮다는 매우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강박적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하고 규칙적인 빈도로 전립선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파트너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성생활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없거나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성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위행위는 의학적으로 볼 때 전립선 건강에 동일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부부 생활과 전립선 비대증은 무관하다는 점도 명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영웅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주로 고지방 식이를 즐기고 운동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서 전립선 문제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생긴 오해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은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비밀은 전립선을 지키는 식이요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결정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식단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넘어 유해한 음식을 피하고 유익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이 리코펜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열을 가해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 먹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토마토를 이용한 스파게티 소스나 따뜻한 토마토 수프처럼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둘째, 아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아연은 전립선 조직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박씨, 굴, 견과류 등이 아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호박씨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고소한 맛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서 몸에 좋지 않은 과자 대신 건강 간식으로 섭취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과 같은 강력한 항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DNA 손상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활발하게 돕습니다. 매일 식탁에 십자화과 채소를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전립선 건강에 해로워 피해야 할 음식들도 명확히 있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튀긴 음식과 설탕이 과도하게 든 음식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비만을 초래하여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전립선 비대 증상을 악화시키고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줄이거나 완전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며 평생 지속해야 할 건강 습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충분한 숙면입니다. 예로부터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립선 건강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같은 생체 활성 물질들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고 낮 동안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며 면역력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여 전립선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반대로 수면 장애가 있는 남성은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남성보다 진행성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2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체내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어 전립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게 자거나 늦잠을 자는 것을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완전히 자제해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숙면에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그리고 완전히 어둡고 조용한 환경은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제가 오늘 공개해드린 5가지 생활 습관, 즉 물 마시는 방법의 변화, 식후 15분 산책, 규칙적인 성생활, 전립선을 지키는 식이요법, 그리고 충분한 숙면은 남성 건강의 핵심인 전립선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들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세나는 이 5가지 습관을 최소 4주간 꾸준히 단계적으로 실천할 것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놀랍게도 4주 후에는 분명 여러분의 몸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50대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전립선 검사가 다소 아프고 민망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초음파 장비가 훨씬 가늘고 정교해져서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MRI 검사를 통해 전립선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므로 조기 발견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밀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랫동안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인적인 증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